오늘의 이 기업 같은 경우 최근 미국, 이란 전쟁의 영향에도 굳건하게 하방을 버티면서 우상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하방을 강하게 방어해주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거고, 젠슨 왕이 직접 언급하면서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26년, 27년까지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만원 후반 구간에 있는데 목표가 20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대박 종목 이 주식.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젠슨 왕이 직접 원하고 있는 광반도체 세계 1위 이 주식 당장 사라, 우리로보다 더 올라가요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전 세계 1위 기업 중 하나인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왕이 직접 언급을 할 정도로 이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광반도체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련 종목을 잘 발굴만 해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광반도체 이 주식 어떤 건지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돈 되는 종목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젠슨 왕이 GTC 2026에서 이 광반도체를 미래 핵심 기술로 꼽게 되면서 실제 미국의 광 트랜시버 제조업체인 루멘텀 홀딩스와 코히트런에 약 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언급이 시장에 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우리로라는 종목이 단숨에 6연상을 하게 되는 만큼 어마어마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리 우리나라의 이 주식시장 최근에 이 코스피가 몇 가지 올라갔죠? 거의 6천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시장인 만큼 많은 현금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만 이 6연상이라는 기록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정도의 강한 매수세입니다. 게다가 우리로는 현재 코스닥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의 엄청난 상승세의 수혜만으로 올랐다라고도 표현 못하는 거죠. 그만큼 이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인 그리고 심지어 기관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바로 이 광반도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광반도체가 뭐길래 이렇게 핫한 키워드가 된 것일까요? 광반도체는 말 그대로 빛, 광자를 써서 빛을 사용하는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현재 AI 시장은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GPU는 계속해서 개발되고 성능이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GPU뿐만 아니라 HBM 역시도 그 속도에 맞춰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속도에 대한 병목이 걸리게 됐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고속도로로 비유를 해보자면 현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차들이 있는데 이 차들이 들어올 때는 3차선 혹은 그 이상의 차선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단 한 개의 차선을 이용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현재 AI가 겪고 있는 이 병목 현상입니다. 즉, 이 차들이 현재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연산인 건데, 이 데이터를 보내는 길목이 좁아서 아무리 빠르게 연산을 한다라고 해도 이걸 적용시키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길을 이렇게 좁은 길이 아닌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길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차를 더 빨리 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광반도체입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구조를 보면요, GPU 성능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데이터 전송 속도입니다. 기존에는 이 전기 신호로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의 한계는 명확하죠. 전력 소모가 증가하고요, 발열도 증가하고 속도에 대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특히 AI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 이동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죠. 예를 들어 AI 모델 하나를 학습할 때는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가 움직이는데 이걸 전기 신호로 처리하게 되면요, 이 속도와 그리고 발열 그리고 전력에서 한계가 바로 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빛이죠. 광반도체는 쉽게 말하면 전기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반도체입니다. 빛은 전기보다 빠르고 발열은 적고요, 에너지 효율은 훨씬 좋습니다. 즉, 속도, 전력 효율, 발열, 에너지 관련해서 전기보다 빛이 훨씬 좋다라는 거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광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인데요.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광반도체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요, 기존 반도체 공정, 실리콘 공정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빛을 이용한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기존 반도체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바로 진입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거죠. 즉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아니면 발견을 해서 이걸 위해 공장을 다시 짓거나 아니면 수정을 하거나 이런 번거로운 작업이 없이 바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득인 기술이라는 거죠. 특히 이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보면 전력 소비가 30에서 50% 정도 절감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몇 배는 증가합니다. 즉 이거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바뀌는 수준인 거죠.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광통신, 광반도체를 직접 언급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성능 경쟁의 다음 단계는 연산이 아니라 연결이기 때문이죠. GPU, HBM 현재 개발 정말 많이 됐습니다. 속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하지만 속도가 빨라도 연결하는 속도가 느리면 전체 성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광 기반 인터커넥트, 실리콘 포토닉스 이런 것들이 다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할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광통신 모듈, 부품 기업, 데이터 센터 인프라 연결 기업이죠. 특히 앞으로는 GPU 기업에서 인프라 기업, 그리고 광통신 기업 이 순서로 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종목 바로 무엇이냐? RFHIC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박 종목인데요. 왜냐? 자회사인 RF 멀티리얼즈가 미국의 루멘텀의 펌프 레이저 패키지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루멘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어떤 기업이에요? 엔비디아, 젠슨 왕이 직접 6조 원을 투자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는 기업이 루멘텀 홀딩스입니다. 그 기업에 직접 이 레이저 패키징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루멘텀이 엔비디아의 CPO를 그러니까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납품하기 시작하면 광 증폭기 공급에 따른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 영향으로 현재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900%나 상승을 했는데 이 어닝 서프라이즈 행진이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26년, 27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증권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전송 속도에 대한 병목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재와 미래를 전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박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고 오늘은 이 RFHIC 종목뿐만 아니라 여기에 두 가지 기업을 더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업의 재료뿐만 아니라 차트 분석까지 말씀을 드려볼 예정인데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활동하는 곳이 이 유튜브 채널뿐만이 아니죠. 바로 텔레그램 소통방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같이 전쟁에 대한 이슈, 트럼프의 발언 등등 실시간으로 등장하는 이런 기사나 속보에 의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은 촬영을 해야 되고 편집해야 되고 업로드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에서는요, 당일 시장에 등장한 실시간 재료나 이슈들을 바로바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 투자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관심 급등 종목들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입장이 가능하신데 자, 이 소통방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냐? 바로 이 본업 때문에 뉴스나 아니면 기사를 바로바로 찾기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단기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혼자 투자하는 게 무섭다. 같이 한번 투자를 하면 좀 더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소통방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 방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현재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에 1200분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자, 오늘 날짜인 3월 30일에 장 시작 전에 이 코스피 야간 선물이 조금 하락이 나왔고 그 밑에 이 WTIU 급등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의 시장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시장의 조정을 예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우리가 장 시작 전에 어떤 뉴스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제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드렸고 이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관심 종목도 같이 공유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월 30일 오전 9시 9분 보이시죠? 이때 제가 관심 종목으로 애경케미칼 종목을 이 소통방을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고요. 이 애경케미칼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9시 9분 언제냐? 9시 9분이면 딱 이때죠. 제가 이 가격일 때 공유를 도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10시 6분에 상한가 한번 터치하고 이후에는 쭉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해당 종목을 통해 매매에 참고하신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애경케미칼 바로 밑에 또 보이시죠? 제가 언제 오전 9시 10분에는 관심 종목 하면서 이 피노 종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이 피노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9시 10분 언제냐? 9시 10분이면 딱 이때죠. 그러니까 VI 걸리고 나서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오전 9시 42분에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상한가를 기록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피노 종목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애경케미칼 종목도 상한가 같습니다. 라고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도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크게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시간 종목 공유를 도와드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 지금 보이시는 이 해당 종목들 차트를 보시면요.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여태까지 투자를 진행하면서 제일 적중률이 좋았던 단타 투자 기법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변동성 돌파 기법인데요. 그러니까 전날에 있었던 이 거래량을 크게 돌파하는 당일 시장에 거래량이 등장을 하고 전날 들어왔던 이 물량에 대한 조정 이후 눌림목 구간의 반등에 대한 이상 신호가 나오게 되면 바로 화살표로 매수 타점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직접 변동성 돌파라고 하면서 수식을 적용을 시켰고 이 수식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을 통해 공유해드렸던 이 피노 종목 보시면 어때요? 이 화살표가 등장하기 전에 이 거래량과 그리고 그 다음날 이 거래량 보이시죠? 몇 배가량 차이나요? 10배, 20배 엄청난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와 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등장을 했어요? 이 종목도 전날 이 거래량에 비해서 당일 시장의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주게 되면서 당일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 신호 사인이 떴습니다. 자, 이때도 한번 떴었죠. 이때도 거래량이 이전에 들어왔던 거래량의 몇 배가 터지면서 매수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수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 제가 선별을 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소통방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화살표가 뜬 타점 이후에 급등이 높은 확률로 나와주게 됐고 이렇게 많은 종목들로 상한가 슈팅을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 해당 화살표에 대한 기법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통해 한번 공개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제 영상 올라오는 거 매번 시청해 주시면 되고 자, 이 해당 소통방에 계셔서 제가 공유해드린 종목들로 저희 구독자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소통방에 입장 안 하신 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일단 입장해보시고 제가 드리는 이 종목들과 정보들이 믿음직스럽다 하시면 그때 투자에 참고해서 수익 보는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부방 어떻게 입장 가능한지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에 이 고정 댓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제 영상인데 제가 댓글에다가 이렇게 글을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 감사 이벤트 하면서 제가 직접 하는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제가 아무래도 단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투자는 어떤 투자인지 아니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작성하시게 되면 저한테는 하나하나 모든 분들의 답변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통방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채널 운영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이 작성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저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표시 눌러주시고 제 주식 투자 경력은 몇 년 차입니다. 해당되시는 거 클릭해 주시고 나는 어떤 투자를 추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현재 당일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 중장기 ETF 아니면 배당주 매매
그래서 어떤 투자를 원하시는지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제 주식 투자의 목적은 무엇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투자하시는 목적 눌러주시고 목표 수익률 이거 상상만 해도 정말 행복하긴 한데 원하시는 목표 수익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받고 싶은 구독자 이벤트 무료 상품 안내. 그러니까 현실적 급등 유력 대장주를 받아보고 싶거나 아니면 주식 공부방을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둘 다 원하시면 둘 다 원한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본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홍길동 일단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소통방이랑 혹은 대장주 레포트 안내받으실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입력이 되지 않을 경우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주시고 밑에도 번호를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라 예시로 1234, 1234로 적어주셨고 본인 핸드폰 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한테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동의 버튼 누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내일의 투자 조식 무료 주식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이런 식으로 하나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면요.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되고 여기 내일의 투자 소식 소통방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조인 채널이라고 파란색 버튼이 뜨게 되는데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렇게 바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공부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처음 입장하시는 분들은 밑에 입장하기 그리고 들어가기 버튼 뜰 건데 그거 눌러주셔야 확실하게 입장하신 거고 제가 이렇게 직접 운영하고 실존하는 이 소통방 100%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텔레그램 방으로 사기를 치고는 유튜버나 삭친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지 마시라 라고 이렇게 강조드리는 거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고 혹시나 삭친범 아니면 이런 사기꾼들 제보해 주실 게 있으시면 제 오픈 카카오톡 방 이 링크도 같이 달아드렸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실 수 있고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 입장 안내는 여기까지 해보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대장 종목 공유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RFHIC 종목은 제가 재료 소개는 해드렸기 때문에 바로 차트 분석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FHIC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 바닥 자리에서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오른 가격에서 기관들이 싸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는 개인들의 매수세보다 몇 배가량 큰 수치입니다. 즉 지금 자리에서도 기관들은 매수 구간이다라고 확인을 하면서 매수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 기관들이 매수에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재무제표를 보면 확실합니다. 보시면 재무제표 보시면 RFHIC의 25년도 1년간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309억 원입니다. 근데 작년에 어땠어요? 15억이요.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매출액은 26년에 거의 2배 가까이, 3배 가까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지금 매수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매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죠. 결국에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지금 광반도체를 집착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현재 선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월봉으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아니면 연봉으로 보셔도 상관없고 왜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월봉으로 보셔도요. 상장 이후에 거래량 한번 빵 터지면서 1차 상승 나왔고요.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직전에 저점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지받고 오히려 반등이 나와주게 됐죠. 그러면서 직전에 있던 이 고점 부근을 돌파했습니다. 이 돌파했을 때 거래량을 보시면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거래량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지금 기관들이 적은 거래량으로도 이만한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지금 여기에 물려있던 막혀있던 매물대가 전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고 그런 매수세는 앞으로의 이 기업의 매출과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수혜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예고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로 잡았을 때는 아무래도 직전에 고점에 천장에 한번 맞았던 이 부근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바라봤을 때는 이 종목 한 9만 원대 부근에서 여러분들의 1차 이제 목표 한번 잡으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이 직전 전고점을 돌파하는 슈팅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때는 더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라이콤입니다. 자, 이 종목은 현재 광산업 분야 전문 연구원들이 설립한 라이콤이고, 광섬유 기반의 응용 통신 모듈 기술력을 앞세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방위산업 시장의 신흥 강자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광섬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광반도체, 그러니까 빛이 통과하는 연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반도체가 시장에 부각을 받으면 받을수록 광섬유 역시도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장 전문가들이 AI 반도체가 두뇌라면 광통신 인프라는 이를 연결하는 신경망과 같다. 게다가 최근에는 LIG 넥스원과 이 대규모 레이저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의 핵심 부품을 담당한 만큼 그 기술력은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통신과 방산 레이저 두 가지의 수혜를 전부 받을 수 있는 겹포제가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왔고요. 이 라이콤 종목도 우리가 차트를 통해 살펴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단기간 안에 올라왔습니다. 바닥자리에서부터 크게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고, 3월 13일에 한번 고점 찍었다가 조정받고 다시 재차 반등 나와주면서 이때 고점 부근에 다시 도달하게 됐는데, 그만큼 가파르게 올랐던 이 구간을 소화했고 이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요, 이때 상승이 나왔던 이 고점 부근의 이 거래량과 이 부근의 거래량이 현저히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위에서 매도하는 이 개미들 물량을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승을 현재 누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기관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들이 현재 자리에서도 흡수하면서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역시나 월봉 차트로 보셔도요, 지금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나와주면서 역시나 저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은 뭐예요? 이때 나왔던 거래량, 이때 나왔던 거래량, 이때 나왔던 거래량 현저히 비교가 되죠. 근데 가격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직전에 썩어있던 물량들도 전부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역시나 앞으로 광반도체가 시장에 계속해서 부각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라이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RSI 지표 지금 70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이 부분이 과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과매수 구간이면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어때요? 강세장이죠. 그 다음에 광반도체 관련해서 수혜받고 있죠. 그러면서 나오는 과매수 구간은요, 오히려 70이 아닌 80, 9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즉 지금 자리보다도 더 큰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다시 한번 재차 이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요, 이제는 직전에 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정말 가파르게 크게 상승이 나와주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이 종목이 이 직전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는 즉시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조정 나오기 전에 안전하게 익절하실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공유를 좀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통방을 꼭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광전자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984년 설립한 전자부품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래서 광센서와 LED 등 광 기반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꾸준한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PBR이 0.73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흑자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는 기업이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거고, PBR이 0.73이라는 거는 그만큼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PBR이 1 정도가 넘어야 이제 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는데 0.73이면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광전자 종목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의 가격보다도 더 큰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 지금 약간의 상승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하방을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방을 버텨주는 구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차트를 놓고 딱 보시면요, 어떤 구간이냐, 직전에 있었던 이 부분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 물려 계셨던 분들, 이런 곳에 물려있던 있던 개미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소화하는 구간에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량이 확실하게 소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직전에 이런 고점 부분 이미 한번 돌파했기 때문에 쉽게 신고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거래량으로도 보입니다. 거래량 보시면 이때 거래량과 이때 거래량 다른데 신고가를 기록했죠. 그만큼 매물대벽 이때는 똑같은 거래량이 들어서 똑같은 가격대를 형성했지만 결국에는 적은 금액으로도 높은 가격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종목 이 소화 구간 이후에 슈팅이 제대로 나와주면서 고점 부근을 돌파하게 된다면 엄청난 슈팅, 신고가를 갱신하는 슈팅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셔도요. 지금 이 종목 딱 어떤 자리냐? 저점은 버텨주고 있는 자리에서 결국에는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즉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부근까지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직전에 있던 고점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원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차적으로는 결국에는 어떤 부분을 좀 노려보시면 좋냐? 1차적으로는 이 부분,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한번 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몰빵하는 투자가 아닌 좀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전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이 소통방까지 같이 한번 입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